저희가 메이크업을 직접 하거든요. 근데 속눈썹 붙이는 것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좀 덜 붙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은이어에서 야 은혜야 그 눈 앞머리 뭐야 하셨는데 속눈썹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진행할 수 없으니까 리포트 나갈 때 얼른 떼가지고 그냥 진행한 적도 있고. 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아니면 말고. 와, 울산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뉴스만 틀면 이렇게 미모의 아나운서가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자, 오늘 제가 만나뵐 사람책은요, 울산 KBS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가은혜 아나운서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BS 울산의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가은혜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3월까지 울산에서 겨울을 난 울산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예쁘게 설빔도 차려입고 무더름들에게 세배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벌써 울산에 내려온 지 지금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낯선 도시에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잘 지내고 네. 계시다. 울산 KBS에서 방송을 진행하신 지 3년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님을 뵀을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울산 KBS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게 여기서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한계치가 있다면 거의 맥스를 찍어서 내가 방송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긴장하기도 하고 그 10분 정도가 되거든요, 지역 뉴스는. 10분 뉴스를 진행하는 게 거의 한 10시간 하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별의별 실수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가 한 꼭지당 한 프로포트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못해서 이게 2번 딸깍딸깍 눌린 거예요. 어머. 근데 확인을 못하고 다음 뉴스를 진행했는데 자막이랑 영상이 꼬여버린 거죠. 하다가 중간에 정정하고 이제 다시 끊었다가 네, 다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실수 너무 많이 했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이크업을 직접 하거든요. 근데 속눈썹 붙이는 것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좀 덜 붙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은이어에서 야 은혜야 그 눈 앞머리 뭐야 하셨는데 속눈썹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진행할 수 없으니까 리포트 나갈 때 얼른 떼가지고 그냥 진행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어머, 어떡해. 방송 자료 한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첫 생방송을 앞두고 그 전날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 같으면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첫날에는 또 실수 없이 잘 넘어가셨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항상 9 to 6 근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시 정도 일어나야 돼요. 5시 일어나려면 전날에 한 10시, 9시쯤 자야겠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자본 적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눈을 뚫망뚫망 뜨고 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알람 시계를 한 2개 사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다 맞춰놓고 핸드폰도 알람 한 10개 정도 맞춰놓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이 긴장을 하다 보면 5시 딱 일어나야 되는 시간보다 전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지금도 거의 매일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5시 정도 되면 일단 눈 떴다가 토요일이지 휴 같이 자자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럼 어찌 보면 항상 좀 긴장 상태인 맞아요. 거네요. 그럼 방금 전에 실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나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나운서가 필요한 역량으로 뭐 발음이나 뭐 발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막상 이 현직에 계시다 보면은 지망생 때와 다르게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대처하신 그 대처 능력 같은 것처럼 실무를 지금 하고 계신 아나운서분의 입장으로서 아나운서 지망생 분들에게 발음 발성 외에도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라는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이요? 진짜. 왜냐면 PD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무조건 지각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간 지키기다 보니까 내가
전날의 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가 다음날 방송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자면 아침에 그대로 부어요. 제 거 모니터를 하는 어떤 친구 중에 야, 너 어떤 날은 되게 예쁜데 어떤 날은 넌지 못 알아보겠어 하는 애들 있거든요. 저도 보면은 어떤 날은 너무 부어있고 어떤 날은 막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격차가 점점점 줄어나가는 게 실력이 아닐까. 체력 관리랑 성실성인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자기 관리, 성실성조차도 네. 아나운서의 역량이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이 짬짬이 카메라 앞에 서지만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스트레스더라고요. 제 첫 영상이 사랑니를 뽑은 그 다음날에 찍은 영상이어서 굉장히 동그랗게 나왔는데 박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생방송으로 얼굴을 보이다 보니까 얼굴 붓기라던가 그런 관리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실까요? 너무 많죠. 특히나 이제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회사분들이 이제 예쁘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뭐 오늘은 뭐 의상이 어떻다, 헤어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더 부은 것 같네?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뾰루지 나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이제 생각나고 병원 가서 이거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영역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한때는 좀 외모에 대한 자기 혐오가 좀 생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기도 하고 딱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방송을 준비하는 1년 반 정도에서 2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너는 이런 머리를 할 때 예쁘다.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외모 강박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외모 강박이 이제 타지로 와서 보니까 혼자 있으면 좀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강박으로 바뀌는 거죠. 한때는 다이어트 강박이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폭식을 한 적도 있고 완전 또 절식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 방송인을 보면은 너무 예쁘니까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의외였던 게 사실 제가 울산에서 제일 예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워낙 대학생 때 언니 오빠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예쁜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 은혜님을 뵀을 때 와 진짜 예쁨이랑 이런 거구나. 와 진짜 연예인이다 해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예쁜 거 아니었어. 진짜 예쁜 사람 따로 있어. 이랬는데 역시 비교는 정말 끝이 없나 봐요. 맞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예쁜 사람이 은혜님인데 무슨 소리예요? 은혜님조차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니. 그럼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 왜 이런 비교나 갈등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들여다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에너지를 내부에서 좀 외부로 돌리려는 과정이 꽤 많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처음에 경아를 만나게 된 게 연기 학원이기도 했었는데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규현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언젠가는 저 규현과 같이 방송하는 방송인이 돼야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근데 내가 지역사에선 도저히 규현을 만날 수 없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유명한 방송인들은 다 자기만의 끼와 노래, 연기 이런 걸로 성공을 해서 다른 MC를 맡는구나. 그럼 나도 연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눈독을 들였었죠. 연기를 학원에 가다 보니까 막 에너지를 몸으로 막 발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에너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그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배우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러닝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태화강에서 이제 혼자서 런데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혼자서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막 늘고 그때 막 폭식으로 힘들어했던 때인데 먹고 싶은 그런 욕망도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가 좀 건강해서 살아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뛸 때 거의 1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서해를 또 다녔었어요. 그래서 혼자 서해를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막 얘기도 나누면서 인생에 대한 조금 연륜을 배우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예는 호흡을 훅 들이마시고 되게 천천히 글을 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마음도 출연이 되기도 하고 엄청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외에 요즘에는 보드게임 모임도 갔다 오기도 하고 아, 정말? 매주 주말에는 또 서울 가서 다양하게 이제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면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라든지 내가 이 직업이 아니면 안 돼라는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지금 극복을 하게 그쵸. 되신 거네요. 너무 다행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지만 계속 이겨내기 맞습니다. 위해서. 다행히 좀 나아진 건 딱 봤을 때 나를 조금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니까 거울 보면서 스스로 오늘 좀 귀엽네 이렇게 좀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남아요. 그냥 매일 눈 떴을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예뻐? 나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착해? 이거 해도 괜찮으세요, 은희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 중에 한 감사합니다. 분이기 때문에 저희 스쳐 지나가듯 말했지만 슈퍼주니어 규현님을 또 좋아하신다고 팬으로서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 규현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능하실까요? 우와! 규현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그 규현님의 방송 보면서 방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규현님, 저도 팬입니다. 사실 저희 둘이 친해진 게 규현님 덕분이에요. 맞아요. 저희 영상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나 싶겠지만, 네, 좋습니다. 그제 약간 좀 정신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리지?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오려고 많이 점검을